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군수의 시사분석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안을 주도한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서 민주당의 경선을 비롯한 정치권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서병철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셨고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위 소속인 조호섭 의원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압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안이 다 6월 29일에 성과를 냈습니다. 먼저 두 분의 소회부터 듣고 싶은데요. 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같은 날 두 개가 확정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은 73년 만에 그리고 국회 20년 동안 8번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네. 번번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총력을 기울였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 의하면 제주 4.3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치유 문제가 아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달빛철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 광주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는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우리 여순 특별법은 이제 광주 쪽도 다 당시 피해자였습니다만은 이제 여수, 순천, 전남 동부권 사실 희생자 숫자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법을 통과를 계기로 인해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저희가 좀 씻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국가철도망 계획 4차 계획 최종 발표될 때까지도 조마조마하셨죠? 그랬습니다. 네. 너무 조마조마했는데요. 지난 1년간 민주당의 우리 광주 쪽 국회의원들이 초선들이 많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염려들을 해주셨는데 1년간을 되돌아보면 5.18 특별법, 그다음에 문화수도 전당 네. 관련된 특별법, 한정공대 특별법, 그다음에 여순 사건까지 네.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달빛 내륙철도 20년간 끌어왔던 달빛 내륙철도도 반영을 시키고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부분들이고 이게 우리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네. 그래서 정말 일을 잘하는 민주당,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아놨다라는 네. 부분들로 좀 자화자찬하고 싶습니다. 네. 자평이신 건가요? 네. 네. 여순 사건 특별법 얘기를 해보죠.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법 제목에 나와 있듯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 사과도 해줘야 되고 또 합당한 권리 행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73년 동안 국가가 쉬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 4.3 사건, 이 여순 사건이 같은 해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반공 체제로 이제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국가에서는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희생당한 분들, 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사진 같은 자료들을 보면 정말 이념에 대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 시골 엄마들, 아버지들이 희생당했었거든요. 네. 전라남도에서 조사한 여순 사건 희생자가 11,131명입니다. 네. 그리고 2006년에 일기 진화위에서 조사를 했지만 11%밖에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 희생자의 규모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발발한 지 1년 만에 전남도청에서 조사를 했었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두 차례 조사가 있긴 있었군요. 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아까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픈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은 달빛철도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죠. 네. 조 의원님, 달빛철도가 개통하면 뭐가 되게 달라질까요? 달빛철도 같은 경우는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해서 네. 광주역, 그다음에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해가지고 저희 대구까지 가는 부분인데요. 네. 그동안에 서울권, 즉 수도권 중심으로 있었던 경제망들이 이제는 남부 횡축으로 네. 광주와 대구, 부산권, 남부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또 그동안 있었던 지역 감정이라든가 물리적 거리 때문에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상상해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대학생이 대구로 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다든가 네. 대구에서 광주로 시집 올 수 있는 부분들도 발생된다든가 네. 인적 물적 교류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리가 총 연장이 한 200km 네. 가까이 되죠. 203km 정도 되는데요. 공사 비용은 4조 5천, 현재는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해서 극락강역이 있는데 극락강역에서부터는 지하로 들어가서 광주역도 지하로 들어가고 저기 망월동 있는 도동고개까지 지하로 가서 담양으로 지상으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선들이 만들어지면 광주와 대구 간의 인적 물적 교류도 그렇지만 광주역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도 즉 네. 광주역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광주의 철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 광주역 지상에 있는 부분 토지를 활용을 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든가 또 북구청에서 신호로 향하는 남북 관통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광주 내에서도 광주역 활성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별법 제정도 그렇고 달빛철도도 그렇고 한 20년이 걸렸습니다. 네. 뭐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여순 사건 특별법은 발의가 됐다고 네, 네.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서야 국회를 통과한 겁니까? 네. 16대 때부터 20대까지 8번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순 사건은 예를 들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노군리 사건, 제주 4.3 사건에는 반란이라는 용어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이 법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불쑥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하시다 아차 싶어가지고 얼른 정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많은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이 사건은 피해를 민간인이 당했다 하는 것보다는 네. 반란을 일으켰다. 또 좌우 이념 대립의 충돌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직은 그런 부분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스페이스가 없었던 걸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절대 다수를 몰아주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 계신 우리 조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힘을 쏟아 주셨기 때문에 네. 역사적인 숙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해준 것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호남, 광주에 대해서 항상 배려하겠다고 말씀만 있었는데 사실 결과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힘당의 지도부와 많은 접촉을 했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번 5.18을 계기로 국힘당이 좀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6대부터 정말 이게 넘기 힘든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요? 네, 이제 그 법안 협상 과정에서 국힘당 법안 간사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부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그 토론을 했어요. 이제 네. 그 회의장 바뀌죠, 이제. 그런데 하도 거리가 안 좁혀지니까 이분이 저한테 소 의원님,
통과시키세요. 표결하세요. 네.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논란이 있고 아직도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은 두고두고 시비가 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통과도 중요하지만 만장일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어렵기는 달빛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도 초안에는 빠졌었잖아요. 그랬죠. 최종안에 근데 포함된 데는 뭐 결정적인 계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달빛철도는 처음에 제기된 게 1999년에 처음 제기가 되어서 계속 철도망 사업의 추가 검토 사업, 즉 예비 사업으로 계속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사업에는 계속 들어가 있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 이번 올해 4월 달에 1차 발표를 공청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추가 검토 사업에는 반영돼 있었고 본 사업에는 반영돼 있지 못했던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네. 이게 결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주셨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여야의 대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의 광주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네. 기자회견도 했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러 과정들을 통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요구를 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공약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을 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으로라도 이것을 좀 반영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결단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니까 반전 카드로 활용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노선입니다. 물론 경제성이 지금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으로 본 사업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네. 모든 사업들 다 경제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경제성만 가지고 한다면 수도권만 사업을 할 수 있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 대구와 광주 간 달빛 내륙철도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성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지역의 SOC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그리고 광주 전남의 그다음 대구와 경북의 시도민들께서 힘을 좀 모아주셨고 그리고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야의 국회의원들 네. 특히나 국회 역사상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최초로 그런 모습들을 했던 과정들이 이건 이렇게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두 가지 다 늦었지만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서 의원님 특별법 같은 경우 이제 막 통과했는데 벌써부터 네. 개정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법을 잘 네. 모르는 분들 말씀이고요. 네. 제주 4.3 사건이 9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네. 20년 동안 6번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도 6번 개정을 통해서 네. 조사를 금년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4.3 사건은 초기에 희생자 규모가 한 14,000명 정도로 밝혀졌는데요. 20년 동안 나온 게 500여 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 지금 여순 사건의 경우에는 빨리 국가가 힘을 들여서 윤곽을 좀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사실은 73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유족들도 지금 거의 80대, 90대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최대한 진실을 밝혀낼까. 이제 저희 고향 순천만 해도 얼마 전에 법이 통과된 뒤에 어느 중앙일간지에서 순천의 학교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미국 기자가 목격한 그 기사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 기자의 기사 내용 자체가 뭐냐면 아무런 기록이 없다, 이게. 자기가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기록에 네. 남았던 거지. 그래서 앞으로 진짜 남은 과제는 저희가 지금 전남, 제일로 피해가 컸죠. 전북, 그리고 경남까지 세 개의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지리산
둘레죠. 네. 여기에 있는 피해 규모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학살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제일로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데 워낙 7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습니다. 기초조사는 또 많이 빈약하고 이런데 2년이라는 조사 기간, 활동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뭐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이 2년에서 3년이면은 네. 골격은 나올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개정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네. 뭐 타협의 산물이겠습니다만 뭐 의료지원금이라든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기서 유가족이 빠지고 희생자만 법안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개정 말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 법을 처음에 제가 제 첫 공약으로 들고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전략적인 또 고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배보상 문제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 조 의원님 이번에 아마 달빛철도 하실 때도 굉장히 고생하신 게 아까 그 경제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들이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보상을 유족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랍니까? 배보상이 들어가면 제가 넣어서 법안을 기초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우리 정부 자체 내에서 이제 반론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뺐는데 아쉬워서 이제 유가족들에 대해서 지원을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사실 제주 4.3법은 없었죠. 네. 중간에 그것을 6년인가 7년 지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선 그러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려면 아니 그러면 피해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발을 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네. 네. 경제성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달빛철도 뭐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는 과정에서도 경제성이 문제였었고 앞으로 이제 이걸 착공하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경제성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네. 최초로 제기된 이후로부터 20년이 지난 뒤로 지금 본사업에 반영됐습니다. 본사업에 지금까지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은 경제 타당성 조사라는 즉 BC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BC가 0.48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제성이 낮다. 첫 번째로는 경제 타당성 조사라는 제도 자체, 즉 에타 제도 자체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 예. 즉 공급이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다른 부분 경제성보다는 그것을 더 우선시 놓고 있는 제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더불어서 2년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가 그 소속해 있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했던 사업인데 에타 면제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이것은 충분히 광주와 대구 간의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해소시키는 부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위해서는 광주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구만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 출마하시는 여야의 대통령들의 공약에 달빛 내륙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삽입을 시켜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예타 면제, 대선 공약화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당긴다면 언제쯤 완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 계획들을 가져가면 한 5년 첫 사업을 뛰는데 빠르면 예타 면제되고 그렇다면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네. 이게 맞물려 있는 게 광주역 활성화와 좀 맞물려 있는 게 광주역에서 송정역을 거쳐서 나주 혁신도시로 가고 있는 경전선이 있습니다. 네. 경상 전라선을 경정선이라고 하는데 경전선이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광주역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건 지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러면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의 노선이 달빛 내륙철도와 경전선이 맞물립니다. 네. 그래 경전선은 지상으로 가고 달빛 내륙철도는 현재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믹스를 시키면 경전선조차도 광주역에서 출발할 때 송정역으로 가는 노선을 현재 지상에 있는 노선을 지하로 이후에 달빛 내륙철도가 지하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하로 가는 방법들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그렇게 되면 광주 전체의 핵심 광주역이 광주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부지로 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정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마는 요즘 안타까운 게 사실 민주당 잘 해오고 있었는데 부동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광주 전남의 도민들, 시민들께서는 민주당이 광주 전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고 저희 것을 챙긴다. 이 달빛철도나 다 그런 것이 저희들 민주당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대선 얘기를 해보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빅3 그러니까 1, 2, 3위 후보 안에 어떤 분이 들어갈지 전망해 볼까요? 8분 중에 이제 2분이 컷오프를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최종적으로 6분 중에서 다시 한 분이 결정이 될 텐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정책적 대결이라든가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우리 당원들과 선거인단의 지지를 어느 분이 가장 많이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 민주당의 자산이고 민주당의 잔치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1등, 2등, 3등 아마 순위 발표는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6분으로 이제 본선거를 치러야 돼서 민주당이 좀 잔치스럽게 좀 경사스럽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순위 발표 안 하나요? 네, 순위 발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세간의 관심은 3위가 누구일 거냐 이런 것 같은데 2등이 누구일 거냐 부분 아닐까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 발표한 것은 예비 경선에 네. 대한 컷오프이고 이제 9월 5일 날 본경선이 이루어지는데 네. 본경선을 할 때 어느 한 후보가 50%를 넘어버리면 네. 결선을 가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선을 가지 않고 그대로 끝나는 건데 어느 한 후보가 1위 한 후보가 50%를 넘지 않으면 우리 당원 당규상 결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선을 하면 1등의 후보와 2등 후보가 결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2등의 후보에게 힘이 모아질 수 있는 네. 그래서 2등이 누구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더 관심도 있고 네. 그러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예비 경선 과정에서 몇 차례 토론회를 거쳤고 네. 후보들 간의 정책 대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도를 보면 이재명 후보 대 비이재명 구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도가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 비이재명 구도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1위 후보가 워낙 좀 격차가 많이 나 있어서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당의 후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광재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했던 것처럼 정책적 중심으로 서로 뭉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9월 5일에 1차 경선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즉 50%를 차지하지 못하면 1등과 2등이 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2등 중심으로 정책이 비슷하다면 가치와 정책이 비슷하다면 모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에 네. 대한 기대감은 있죠. 민주당으로서는 경선 과정에 역동성이 좀 있어야 할 텐데 너무 심심해도 안 되지만 너무 또 과열돼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점점 지금 좀 과열 양상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죠. 이게 좀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아까 이재명 지사 대 반 이재명 이것은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토론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서로 사실 난타전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님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네. 후보들께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양상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이 이제 8분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이게 범위가 좁아지게 되면은 아마 과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극적인 요소가 좀 등장하고 네. 그만큼 공격도 이제 세질 걸로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경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흥행도 시키면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텐데 최근에 송영길 대표의 뭐 일부 발언들이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이제 송 대표님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여의도에 있는 의원들끼리도 이제 설왕설래를 좀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송 대표님의 기본 그 신념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주당이 중도 그리고 또 지금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최대한 포섭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충격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나 본인이 그 송 대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강 정책이나 기본 가치를 훼손하거나 저버리는 게 결코 아니다. 네. 정치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남은 1년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외에도 외연에 있는 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해 주시는 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석하십니까? 소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다만 당대표는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심판으로서 좀 공정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점들은 많이 네, 저도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한 거 아닌가에 네. 대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광주 전남의 지역구이시니까요. 호남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의 단일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이제 달빛철도 말씀을 하실 때요. 네. 저희가 해방 직후에는 우리 호남과 영남의 인구 차이가 거의 안 났습니다. 한 네. 10만 정도 단위.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막 100만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이 호남 사람 다 어디로 갔냐? 수도권에 가 있죠. 그래서 대권 후보들이 항상 광주 전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수도권의 표심이 광주 전남의 풍향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결국 유권자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호남이 뭉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세균 후보님이나 이낙연 후보님 두 분의 정책도 사실은 유사합니다. 네. 또 두 분이 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시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될 기본 방향은 계승할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단일화가 되어야 하고 그럴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 주호선 의원께서는 네. 이낙연 후보님과 정세균 후보님 뭐 오찬 회동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께서 대선 출마 선언하시는데 이낙연 후보께서 참석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오신 길도 거의 비슷하지 않는 것 네.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총리, 국무총리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과정의 성공을 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해서 단일화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아마 인위적 단일화는 있지 않을 수 있다. 네. 2등을 어느 분이 하시는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렇죠. 네. 마지막 단일화. 본선거에 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거기에 또 우리 당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좀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결선 투표를 통한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희망입니다. 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